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딸 서연이었어요. 32. 그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더니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상견례. 장소는 문자로 보낸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김치를 썰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칼이 덜덜 떨렸어요. 제 이름은 이정희. 올해 58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남편 태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딸 서연이 하나뿐입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예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결혼한다는 말에 남편이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서연이는 바쁘다며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궁금한 게 태산 같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옷장을 뒤적이며 뭘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도 긴장한 얼굴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회색 투피스를 입은 제 모습,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문득 서연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날들. 벌써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니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곱게 한 딸.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와 젊은 남자. 그런데 그 부부 중에서 남자 쪽? 제 눈이 그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최민호.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을까요? 32년도 더 됐을 거예요. 민호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옆에 앉은 부인이 이상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분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좋은 집안 출신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민호의 부인은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우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 시선은 자꾸만 민호에게로 갔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 당황과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의 부인이 옆에 앉은 젊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강준혁, 서연이의 약혼자였어요. 잘생기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최민호, 제 첫사랑. 32년 전 제가 비서로 일하던 회사의 부장님이었던 사람.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람. 민호의 부인 혜진 씨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밝고 쾌활한 분이었어요.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한정식 코스를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가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랐거든요. 서연이와 준혁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작년 봄에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먼저 말을 걸었고 1년 넘게 사귀었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하나씩 나왔습니다. 예쁘게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식사가 계속됐어요. 혜진 씨가 주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남편도 맞장구를 쳤어요. 서연이와 준혁이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저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혼식은 석 달 후로 정했습니다. 날짜도 잡고 예식장 예약도 하기로 했어요. 하객수, 예단, 예물, 신혼집. 두 집안이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호 생각만 했어요. 왜 하필 민호일까?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제 딸 신랑 아버지가 민호일까? 식사가 끝나고 후식이 나왔어요. 과일과 전통 다과였습니다. 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반갑게 대답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현관에서 헤어지는 순간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그리움?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고 저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제 안색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좀 긴장했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좋은 분들 같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준혁이도 바르고 예의 바르다고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가끔 저를 쳐다봤지만 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벌컥 마셨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너무 하얗다고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1994년 봄. 저는 26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최민호였습니다. 영업부 부장님, 35살, 키가 크고 잘생긴 분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사였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야근하면서, 출장 다니면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부장님도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커피를 사주시고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차도 마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카페에서 일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부장님이 웃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약혼자가 있다고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래요.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장님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길이 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부장님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부장님을 피했습니다. 한 달 후 부장님은 결혼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 태수를 만났어요. 맞선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민호처럼 가슴 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를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어요. 서연이가 태어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호는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사돈으로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정신이 멍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웃으려 애쓰고 그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겠다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 열어봤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였어요. 번호가 바뀌지 않았으면 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놀랐다고요. 자기도 놀랐다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밀려왔어요.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최민호.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고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3시, 4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32년 전 그날의 꿈. 민호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디 있냐고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밥, 국, 김치, 계란 후라이.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친구들 만난다며 나간다고 했어요. 저녁 늦게 올 거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문자를 다시 봤어요. 민호의 문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문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지워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답장하지 않기로요. 만나지 않기로요. 과거는 과거로 묻기로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대화 전체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했어요.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과거예요. 이제는 사돈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양가 부모님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웨딩홀 보러 간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민호를 봐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흔들리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사돈으로 대하자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일요일이 왔습니다. 웨딩홀은 강남에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도착하니 민호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밝은 미소였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민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여러 곳을 돌아봤어요. 넓은 홀, 예쁜 장식들, 신부 대기실, 패백실. 서연이가 여기가 좋다며 물었습니다. 저는 예쁘다고 대답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계속 민호가 신경 쓰였거든요. 1시간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하객 명단, 예단, 예물, 패백 음식 등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민호가 화장실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전화 받는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였어요. 저는 팔을 빼려 했지만 민호가 꽉 잡았어요.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5분만 달라고요. 민호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따라갔어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호가 난간에 기대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30년이나 됐다고요. 저는 정확하게 고쳤습니다. 32년이라고요. 1994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민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고요. 행복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했냐고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행복했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항상 궁금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자기를 용서했는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냐고요. 부장님은 잘못한 게 없다고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저를 좋아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요. 비겁했다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다고요. 저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제 사돈이라고요. 민호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고요. 지금도 미안하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려가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돈이라고요. 과거는 과거로 묻자고요. 아이들 앞날을 위해서라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우리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21일, 석 달 후였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예단 준비하고 예물도 고르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봤어요. 민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요. 말씀대로 하겠다고요. 이제 과거는 묻겠다고요. 좋은 사돈으로 지내자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요. 문자를 보내고 대화창을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에요. 정말로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야 했고 사돈들과 자주 만나야 했고 민호와도 마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묻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호의 문자를 지웠지만 그 내용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거는 묻자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32년 전 그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였습니다. 예단을 고르러 백화점에 가자고 했어요. 양가 어머니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에서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언제 봐도 밝고 우아한 분이었어요. 웃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한복 매장으로 갔어요. 점원이 여러 벌의 예단 한복을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화려한 색들이었어요. 혜진 씨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1시간쯤 고르고 나서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혜진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말을 놓고 지내자고요. 자기가 1살 위니까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언니 동생이 됐습니다. 혜진 언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있어서 만나고 싶었다고요. 남편 이야기였어요. 요즘 이상하다고요.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밤에 잠도 설친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 언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물었습니다. 병원 검사도 했는데 이상 없다고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만 했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민호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걸요. 혜진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가정을 잘 지켰다고요. 근데 요즘 너무 이상해서 걱정된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착한 사람, 평생 바람 안 피운 사람, 그런 사람을 흔들고 있는 건 저였어요. 저는 혜진 언니에게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금방 괜찮아지실 거라고요. 혜진 언니가 웃었습니다. 제가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고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카페를 나와 헤어졌습니다. 혜진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좋은 사돈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앞으로 잘 지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녔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고기를 썰고 양파를 다졌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남편이 오늘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돈 어머니랑 예단 보러 갔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좋은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밝고 따뜻한 분이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어요.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양가가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요. 혜진 언니네 집에서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준비했어요. 과일 바구니를 샀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혜진 언니네 아파트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넓고 깔끔한 집이었어요.
인테리어가 세련됐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었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혜진 언니가 아침부터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혜진 언니의 요리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가 행복하게 웃으며 먹었어요. 남편과 민호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시니어 프로그램 이야기.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혜진 언니가 말을 걸면 대답했어요. 웃으려 애썼습니다.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와 혜진 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혜진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준혁이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요. 서연이가 착하고 예쁘다고요. 저도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대답했어요. 혜진 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다고요. 자주 만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민호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연이와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목한 풍경이었어요. 혜진 언니가 수박을 잘라왔습니다. 우리는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여행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고요. 사돈들이 좋은 분들이라고요. 민호 씨도 괜찮고 혜진 씨도 따뜻하다고요.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요. 민호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혜진 언니의 밝은 웃음을 보는 것, 남편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민호였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내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좋은 친구가 됐다고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혜진 언니를 좋아한다고요. 좋은 분이라고요. 앞으로 잘 지내자고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양가는 자주 만났어요. 예단을 고르고 예물을 보고 청첩장 디자인을 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민호와 저는 서로를 피했어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이상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혜진 언니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셨어요.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다고요. 얼굴도 밝아지고 잠도 잘 잔다고요. 다행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마음을 정리한 거겠죠.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어요. 예식장에서 진행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신부 입장, 주례 말씀, 성혼 선언, 패백. 서연이와 준혁이가 입장 연습을 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들어오고 서연이가 남편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제 딸이 결혼을 한다니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에 왜 제 마음은 복잡할까요? 리허설이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혜진 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드디어 한 달 남았다며 떨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실감이 안 난다고 대답했어요.
혜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좋은 사돈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사돈이라니요. 저는 좋은 사돈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차로 향했어요. 저는 혼자 조금 늦게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호였어요. 우리는 주차장 한 구석에 섰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고요. 자기가 흔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이제 정말 사돈으로만 지내겠다고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의 차가 먼저 나가는 게 보였어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사람. 이제는 정말 끝인 거겠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딸 결혼식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한복 맞는지 확인하고 패백 음식 주문하고 청첩장 발송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서연이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떨린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내일이면 민호와 진짜 사돈이 되는 거예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어요. 32년 전 그날의 기억, 오늘의 현실, 모두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사돈일 뿐이에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서연이가 어렸을 때 꿈.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손을 잡고 걷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꿈. 행복한 꿈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딸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딸이 오늘 시집 간다고요. 어제 같은데 말이에요. 처음 안았을 때가 말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고 빨갛던 아기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7시가 되자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린다고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딸도 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화장 번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어요. 남편은 검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부부. 오늘은 딸을 시집 보내는 날.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였습니다. 식은 오후 2시였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서연이가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이 진행됐습니다. 눈 화장, 입술 화장. 1시간 후 화장이 끝났어요. 이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베일을 쓰니 정말 공주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이도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까지 울겠다고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섰어요. 어머니와 딸. 마지막 사진 같았어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고요. 서연이도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딸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눈이 붉어졌어요.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서연이를 안았어요. 서연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줘서요. 시간이 흘러 1시가 됐어요.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래너가 슬슬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일어섰습니다. 부케를 들고 베일을 정리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식장 입구로 갔어요. 저는 먼저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 제일 앞자리였어요. 맞은편에는 민호와 혜진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음악이었어요. 준혁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 걸어가 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바뀌었어요. 신부 입장 음악.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남편 팔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 베일 너머로 보이는 수줍은 미소, 남편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에서 손수건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였어요. 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예쁘다고요. 서연이와 남편이 단 앞에 도착했어요. 준혁이가 내려와 서연이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서연이 손을 준혁이 손에 올려놓았어요.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요. 남편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눈물을 닦으며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아주었어요.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했다며 박수를 부탁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줄의 말씀, 성혼 선언, 양가 부모님께 인사, 서연이와 준혁이가 우리 앞으로 왔어요. 큰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잘 살겠다고요. 저는 딸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이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딸을 안았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민호와 혜진 언니 앞에서 절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요. 혜진 언니가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요. 잘 살자고요. 민호도 서연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요. 식이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이었어요. 먼저 신랑 신부만, 그 다음 양가 부모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양가 부모 사진을 찍을 때 저는 민호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 서 있었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사진사가 웃으라고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을 찍는 내내 민호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건 딸 결혼식이라고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가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민호와 저는 나란히 섰습니다. 하객들이 계속 왔어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웃고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혜진 언니가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옆 라운지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혜진 언니가 다리를 주무르며 하이힐 신고 서 있으니 힘들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요. 남편과 민호도 들어왔어요. 서로 수고했다며 악수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민호가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 와인을 가져왔어요. 4명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 축하라고요. 건배했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어요. 혜진 언니가 이제 패백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패백실로 갔어요. 서연이와 준혁이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한복과 파란색 한복. 잘 어울렸어요. 패백절을 받았어요. 서연이와 준혁이가 큰 절을 했습니다. 저는 대추와 밤을 서연이 치마에 던졌어요. 전통이었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요. 패백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준비를 하러 갔어요.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딸이 제 곁을 떠났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다고요. 잘 살 거라고요. 혜진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요. 손주들도 같이 키우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와 남편도 악수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요. 서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는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민호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차에 탔습니다. 각자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수고했다고요. 우리 딸 잘 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딸의 결혼식, 그리고 민호와의 마지막.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돈일 뿐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조금 외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다고요. 남편이 있으니까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요. 서연이 낳아줘서요. 좋은 엄마 되어줘서요.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좋은 아빠 되어줘서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봤어요.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다고요. 아이들 예쁘게 결혼시켜서 다행이라고요. 앞으로 좋은 사돈으로 지내자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수고했다고요. 앞으로 잘 지내자고요. 그리고 대화를 지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묻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가 정말 좋았다고요. 경치도 예쁘고 재미있었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고요.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뭐하고 살지요?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딸도 시집갔고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말한 시니어 프로그램 알아보자고요.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는 시니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어요. 재취업 교육, 창업 교육, 취미 활동,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 교실에 관심이 갔어요. 손주들 태어나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사진 교실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예쁘게 찍고 싶다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남편은 사진 교실에 다녔습니다. 요리 교실 첫날 저는 떨렸어요.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파스타 만든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재료를 다듬고 소스를 만들고 면을 삶았습니다. 옆에 앉은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한테 해주려고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재미있었다고요. 남편도 사진 찍는 거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은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기 생겼다고요. 병원 갔더니 2달 됐다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좀 무섭다고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당연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서연이 임신했다고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냐고요. 믿어지냐고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봤어요. 혜진 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들었냐고요. 우리 손주 생긴다고요. 너무 기쁘다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너무 기쁘다고요. 언니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축하주 마시자고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혜진 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손주 생긴다니 믿어지냐고요. 안 믿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벌써 할머니라니요. 하지만 기뻐 죽겠다고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손주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누구를 닮을까 이름은 뭐로 지을까. 혜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된 것 같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 같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혜진 언니는 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1~2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과거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호와도 가끔 마주쳤어요. 양가가 함께 모일 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인사하고 웃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사돈이 된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묻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의 배가 불러왔어요. 임신 5개월. 이제 태동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튼튼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생명의 신비. 이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달 남았어요. 양가 부모가 모여 출산 준비를 의논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 아기용품 준비.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대로 도와주자고요. 손주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고요. 민호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4명의 어른이 모여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침대, 유모차. 모든 게 설렜어요. 다음 날 혜진 언니와 백화점에 갔어요. 아기용품 코너였습니다. 작은 옷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우리 손주 입히면 얼마나 예쁠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곧 세상에 나올 거예요. 우리의 손주가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라고요.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통이 시작됐다고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서연이 진통 시작했다고요. 남편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애가 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 앞으로 달려갔어요. 준혁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다며 반겼어요. 서연이는 지금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민호와 혜진 언니도 도착했어요. 우리는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분만실 문 앞을 서성였어요. 걱정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도 준혁이 태어날 때 이랬다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 나오라고요. 혜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시간째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건강한 여자아이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혜진 언니도 울고 있었어요. 민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를 볼 수 있었어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옆 투명 침대에 아기가 있었어요. 작은 아기, 우리 손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봤어요. 빨갛고 작은 얼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작았어요. 발도 작았어요. 서연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라고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고했다고요. 잘했다고요. 남편도 다가와 아기를 봤습니다. 손주라고 중얼거렸어요. 우리 손주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 언니와 민호도 들어왔어요. 모두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생명, 새로운 시작. 준혁이가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서연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아기 이름을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대답했어요. 강하은이라고요. 강하은.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하은이. 우리 손주 하은이. 병실로 옮긴 후 양가 부모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다고요. 손주를 함께 보게 됐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민호와 남편도 악수했습니다. 앞으로 손주 잘 키우자고요. 함께 돌보자고요. 두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해 보였어요.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였어요. 간호사가 배고픈가 보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아기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민호와의 첫사랑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건 32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남편이 있고 딸이 있고 손주가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민호도 마찬가지겠죠. 혜진 언니가 있고 준혁이가 있고 이제 하은이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오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손주가 생겼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남편이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됐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러게요.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잠이었지만 깊은 잠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가 퇴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갔어요. 저는 매일 조리원에 갔습니다. 하은이를 보러요. 유리창 너머로 하은이가 보였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서연이는 힘들어 보였어요. 밤에 수유하느라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요. 엄마가 된 기분이 신기하다고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엄마 잘한다고요. 2주가 지나고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이었어요. 저와 혜진 언니가 번갈아 가며 도우러 갔습니다. 하은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처음에는 빨갛고 주름진 얼굴이었는데 점점 통통해지고 예뻐졌습니다. 눈도 또렷해졌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천사 같은 미소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주가 웃었어요.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일 잔치 준비가 시작됐어요. 양가가 모여 의논했습니다. 어디서 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자고요. 넓으니까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100일 전날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 과일, 나물. 혜진 언니도 음식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준비했습니다. 100일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하은이는 예쁜 한복을 입었어요. 분홍색 한복. 정말 공주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은이를 안아봤어요. 처음으로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하은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미라고 불러주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양가 부모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앞으로 더 바빠질 거라고요. 저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민호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골프 치러 갈까요? 남편이 좋다고 했어요. 두 남자는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저와 혜진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요리 교실도 같이 다녔어요.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이가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요. 옹알이도 했습니다. 아, 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서연이는 육아에 지쳐 보였습니다. 밤에 자주 깬다고 했어요. 수유도 힘들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지나간다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6달이 됐을 때 하은이가 뒤집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요.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어요.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됐을 때 하은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습니다. 빨라졌어요. 따라다니느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 하은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연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혜진 언니도 울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큰 식당을 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 친구, 이웃. 하은이는 노란색 한복을 입었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돌잡이를 했어요.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하은이가 기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무엇을 잡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하은이 가수 되려나 보다고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양가 부모만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갔다고요. 하은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라고요. 손주도 건강하고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정말 복 받았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었어요. 과거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은이가 제게 기어왔어요. 할미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요. 할미.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손주가 할미라고 불렀어요. 그래, 할미야. 우리 하은이. 하은이가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도 웃고 있었어요. 민호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민호와의 추억은 아름답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제 품에 안긴 손주, 옆에 앉은 남편, 함께 웃고 있는 사돈들, 행복해하는 딸. 이게 전부예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고요. 손주 돌잔치 잘 끝났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왔다고요.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우리 잘할 거라고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손주를 보고 남편과 차를 마시고 혜진 언니와 수다 떨고 평범한 하루를 살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하은이가 새 돌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뭐냐고 물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또 임신했다고요. 이번엔 쌍둥이래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봤는데 2명이 보인다고요. 아직 성별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라고요. 그럼 손주가 셋이나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들었냐며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쌍둥이래요. 저도 어제 들었다고 했어요. 언니도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성별이 밝혀졌습니다. 남자아이 둘이었어요. 준혁이가 전화해서 아들들이라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남편도 축하한다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양가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서요. 하은이가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이제 말도 제법 했습니다. 하은이가 서연이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동생 둘 생긴다고요. 자기가 언니 잘할 거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귀여웠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쌍둥이 준비, 출산 계획, 이름. 민호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이제는 정말 친구 같았습니다.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혜진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들 보라고요. 친구 다 됐다고요. 저도 웃으며 그러게요라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이의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쌍둥이라서 배가 유난히 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서연이 집에 가서 도와줬습니다.
밥 해주고 하은이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고요. 혜진 언니도 자주 왔어요. 우리는 둘이서 번갈아 가며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인연이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요. 솔직히요. 남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요. 오히려 고맙다고요.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부부가 더 가까워졌다고요. 서로한테 솔직해졌다고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했다고요. 제 덕분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만 보자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요. 8월 말 서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쌍둥이라 제왕절개로 낳기로 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양가 부모가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은이도 함께였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곧 나온다고요. 동생들이랑 같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산모도 아기들도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 둘을 안고 나왔습니다. 작은 아기들,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어요. 하은이가 까치발을 하며 봤습니다. 동생들 진짜 작다고요. 회복실로 옮긴 서연이를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해냈다고요. 아기들의 이름은 민준이와 서준이로 지었어요. 두 집안의 성을 따서요. 민호도 만족스러워했고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서연이네 집은 정신없었습니다. 아기 둘의 하은이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저와 혜진 언니가 번갈아 가며 도우러 갔어요. 남편과 민호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두 남자가 아기 침대를 옮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탔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제법 컸습니다. 100일 잔치를 했어요. 아기 둘을 한복 입혀놓으니 정말 예뻤어요. 하은이가 동생들 볼을 쿡쿡 찔렀습니다. 동생들 귀엽다고요. 자기가 언니 잘한다고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줬어요. 엄청 잘한다고요. 잔치가 끝나고 양가 부모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손주가 셋이나 되니 좋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복 터졌다고 웃었어요. 혜진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이겨냈다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2막이 시작됐다고요. 손주들 키우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 할 일이 생겼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라고요. 며칠 후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간다고요. 집이 좁아서요. 아이들 셋이다 보니까요. 분당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분당?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멀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들 키우기 편한 게 중요하다고요. 한 달 후 서연이네가 이사를 갔어요. 양가 부모가 모두 도와주러 갔습니다. 짐을 옮기고 정리하고 청소했어요. 새 집은 넓고 좋았습니다.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어요. 하은이가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핑크색 벽지에 예쁜 가구들.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허전했습니다. 손주들을 자주 못 보게 되는 거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동안 매일 서연이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봤거든요. 시끌벅적했었는데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뭐하고 살지요? 갑자기 막막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자고요. 우리 할 일을요. 다음 날 혜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허전해 죽겠다고요. 매일 보다가 갑자기 안 보니까 이상하다고요.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뭐라도 하자고요.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저는 요리 교실, 혜진 언니는 꽃꽂이 교실. 첫 수업 날 함께 갔습니다. 문화센터 안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교실이 시작됐어요. 재료를 다듬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과 금방 친해졌어요. 손주들한테 해주려고 배우러 왔다고요. 수업이 끝나고 혜진 언니를 만났어요.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꽃 예쁘게 꽂으니까 기분이 좋더래요. 저도 요리하니까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결정한 것 같다고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며칠 후 남편도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기타 교실이었어요. 옛날에 치고 싶었는데 못 쳤다고요.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사진 교실 등록했다고요. 손주들 예쁘게 찍고 싶다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가 모두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서연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손주들을 보고 밥 먹고 놀아주고요. 하은이가 줄넘기를 보여줬습니다. 10번 할 수 있다고요. 쌍둥이들은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남편이 함께 블록을 쌓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행복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매일 보면 당연한데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중요해요. 남편과의 시간도 소중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고 친구 사귀는 것도 즐거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보는 것. 그게 딱 좋았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힘들고 너무 안 보면 그립고 일주일에 한 번이 딱 맞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 2막. 이게 인생 2막이구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민호와의 첫사랑. 그건 제 청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제 인생 2막이에요. 혜진 언니는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민호는 좋은 사돈이고요. 우리는 명절 때 만나고 손주 생일 때 만나고 가끔 부부끼리 모여 밥도 먹어요. 편안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됐어요. 남편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사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문화센터에 가고 혜진 언니와 차를 마시고 남편과 산책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 거예요. 주말이 되면 손주들을 보러 갈 거예요. 하은이가 할미라고 부르며 달려올 거고요. 쌍둥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최민호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요.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엔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민호는 민호 자리에서, 우리는 좋은 사돈으로,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손주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꿈. 하은이가 결혼하고 쌍둥이들이 대학 가고 저와 남편은 백발이 되어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고요. 산책 갈까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산책하자고요.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하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정말로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과거의 첫사랑도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2년 전의 첫사랑, 예상치 못한 재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민호와의 추억은 아름다운 과거로 남았고 정희는 남편과 함께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사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 때로는 과거가 현재를 흔들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 정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